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이자 이번에 이제 비례로 선출이 된 윤미향 씨에 대한 폭로가 있었던 건데요. 해당 폭로의 주인공은 이용수 할머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폭로에 대해 가지고 윤미향 씨 측에서도 반론을 또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론에 대해 가지고 재반론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씨에 대해서 폭로를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윤미향 씨도 이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이런 지금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윤미향 씨랑 이용수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점점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번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윤미향 씨에 대한 폭로를 했는데요. 해당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금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가 라고 하는 의혹을 제시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죠. 수요 집회를 없애야 한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을 어디에다가 쓰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다음 주부터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가 학생들 고생시키고 푼돈만 없애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폭로했습니다. 현금 들어오는 거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한 것입니다. 윤미향 씨가 일단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배경으로서 작용한 것이 정의기억연대 활동이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정의기억연대가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는 것처럼 수요 집회를 하는데 그 뭐 청소년들이 푼돈 모아가지고 기금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어디다가 쓰는지 제대로 공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부금이 이렇게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비례대표 선출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자체가 다 문제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윤미향 씨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했습니다. 정말 철저히 관리하고 감사받고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모금 목적에 맞게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1992년부터 할머니들께 드린 지원금 등의 영수증은 할머니들의 지장이 찍힌 채로 다 보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정의기억연대는 다음과 같은 영수증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1992년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 1억 원을 이용수 할머니에게 보낸 이 영수증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지원금 내역으로서 100만원을 지원한 것도 1992년 이 지장이 찍혀 있는 것도 공개를 했고, 자, 마찬가지로 93년 것도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첫 번째로 주장을 했었던 할머니들을 위해 가지고 쓴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주장은 다소 좀 과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미향 씨 측에서 지금 이제 영수증까지, 지장까지 찍힌 저 영수증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이제 뭐 줬다라는 거, 뭐 몇백만 원 줬다라는 거, 그 지장이 찍혀 있는 것까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을 했었던 할머니들한테 쓴 적이 없다 라고 하는 거는 다소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약속을 했던 10억엔, 그거에 대해서 윤미향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그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15년도에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올 때도 피해자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이용수 할머니의 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그 난리를 쳤었던,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었던 그 반일의 시발점이 됐던 거, 그리고 또 동시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어떤 반일 감정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었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저거 아니었습니까? 2015년도에 한일 합의, 그 합의 자체가 원천 무효다라고 하면서 반일 감정을 지금 부추겼던 거거든요. 그것이 왜 무효냐? 이유는 간단한 것이었어요. 왜 피해자들이랑 제대로 얘기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10억엔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그냥 땡처리 하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반일 감정이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게 되면은 윤미향 씨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 10억엔을 보낸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윤미향 씨 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할머니랑 통화를 하는 와중에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라는 거죠. 한일 합의 발표 당시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다 함께 TV를 틀어놓고 윤병세 장관의 발표를 보고 있었고, 발표가 끝난 뒤에 할머니와 기자회견도 했다라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이제 윤미향 씨의 이 반론 같은 경우는 앞에 거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지금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할머니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윤미향 씨는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 이게 지금 포인트거든요. 근데 윤미향 씨가 지금 반론을 제시하는 것은 야, 지금 뭐 윤병세 장관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다 같이 이제 TV로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했다. 이게 다인데 저 얘기 같은 경우는 윤미향 씨가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반론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5년도 협상 과정의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게 되면은 할머니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협상을 타결하기 전 한국 측 협상팀 소속의 외교부 당국자가 직접 윤 당선인에게 그 내용을 갖다가 사전에 설명했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씨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적절한 반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머니들보다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일방적으로 저거를 처리한 것인지 지금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 와중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것이 이거죠. 왜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을까?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윤미향 씨 측에서는 이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용상 씨인데요. 자, 이 점에 대해서 윤미향 씨 측에서도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비례대표로 지금 당선된 것을 두고 분명히 처음에 같은 경우는 잘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했는데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윤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윤미향 씨 측에서는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겁니까? 최모 씨. 아까 전에 나왔던 바로 최용상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최용상 씨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할머니가 먼저 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면 장소까지 직접 정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냥 연락만 하고 회견을 진행을 했을 뿐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할머니를 부추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최용상 씨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선거가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지금에 와가지고 최용상 씨가 뒤에서 무슨 뭐 이용수 할머니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조종을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최용상 씨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할머니가 지금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잘 귀를 기울이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마치 지금 이제 여쪽에서는 이용수 할머니 자체를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도 이런 얘기를 이번에 했습니다. 기억이 왜곡된 것 같다.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뿐만 아니라 정의기억연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92세라 기억이 왜곡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92세라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다. 글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지금 반박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하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회계가 운영이 됐고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썼는지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공개를 하면은 끝날 일입니다. 마치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을 때 이용수 할머니의 지장이 찍혀있는 그 영수증들을 공개를 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을 썼는지에 대해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공개하면은 끝날 일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번에 윤미향 씨 측에서 이런 또 폭로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친구다. 이런 내용을 폭로한 거예요. 저는 윤미향 씨의 저 폭로를 보고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소름이 돋은 부분은 뭐냐? 지금 윤미향 씨의 폭로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1992년에 그리고 모기만한 소리로 그리고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가지고 윤미향 씨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는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나는 지금 진짜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로의 내용이 뭐냐? 이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였다라는 것이. 그리고 더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도 그러면 알고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피해자가 아니다. 그 피해자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소름이 돋지만 더 소름이 돋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많은 대중들이 봤었을 때는 이용수 할머니를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많은 운동들을 해왔다라는 거. 그게 제가 더 소름이 돋는 부분인 것이죠.
민주연구 원장이었던 양정철 씨 당시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었습니까? 단일 프레임은 총선용이었다라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와서 파문이 있었죠.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야, 너네가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숨겼었냐? 라는 거를 우리가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가 여당한테도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너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맥락을 다 알고서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나이가 많으면 기억이 왜곡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거를 자기들이 지금 시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사실까지도 다 알면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숨겼었던 것이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의문을 여당한테도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